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형마야 나우의 서울대 형 이태민입니다.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수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창 자소서 쓰실 때죠.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건데도 자소서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. 여러분 자소설이란 말 들어보셨죠? 내가 나에 대해 쓰는 글인데도 자소서와 자소설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. 저 역시도 고3 때 자소서를 쓴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하는지, 그리고 자소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소서를 쓰기 전에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. 자소서를 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건 총 4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생기부입니다. 그 다음에 생기부를 정독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지원하는 학과의 비전 또는 인재상을 알아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지망한다 하면 서울대 경영학과의 비전이 뭔지, 서울대 경영학과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런 걸 찾아주시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생기부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, 지원하는 학과의 비전에 맞는 내용을 캐치해 주시는 겁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소서 쓸 때 금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. 다음은 대한교육협의회에서 올린 자소서에 쓰지 말아야 할 내용들입니다. 같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포인트는 3가지 정도가 있네요. 첫 번째는 위사도 검색. 뭐냐면은 글이 얼마나 다른 글하고 일치를 하는지를 보고, 글이 만약 일치를 한다면 이것은 대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글을 0점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.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내 글을 맡기지 말라, 그런 말로 볼 수 있겠네요. 다음 두 번째는 영어, 수학, 과학 등 대외 수상 실적 기입 금지입니다. 학교 내에서 말고 학교 밖에서 했던 과목들의 수상 실적을 입력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을 요약하자면 집안 백 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. 내 아빠가 아무리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어도 그거를 자소서에 실으시면 안 됩니다. 네, 이제 자소서 쓰기 위해 준비할 것들을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쓰실 차례인데요. 자소서 작성법은 크게 7가지로 나뉩니다. 자소서 작성법 첫 번째는 큰 테마를 정하는 겁니다. 큰 테마라 하면 내가 자소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, 그리고 그 자소서에 어떤 걸 실을 건지를 담는 건데요. 이 큰 테마를 정할 때는 내가 아까 먼저 찾아봤던 각 학교별 비전에 맞추어서 테마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각 1번, 2번, 3번, 4번 문항에 쓸 내용,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지 정해 주시는 겁니다. 단 그 내용의 근거는 무조건 생기부에 있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추려진 각 내용을 각 큰 테마와 연결시키는 겁니다. 이제 그 내용들을 각각의 테마와 연결시켰으면 그 다음 네 번째, 설정한 테마와 각 내용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이제 다른 분들,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받는 겁니다. 대체로 학교 선생님들, 우수한 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니 학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불안하다면 학원이나 과외, 그 밖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는 겁니다. 초안이라는 걸 쓸 차례인데요. 초안이라 하면 내가 첫 번째로 쓴 글을 말합니다. 단 이 초안을 쓰실 때는 글자 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써주세요. 처음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글자 수 제한 1000자, 2번 1500자 이런 글자 수 제한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.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들을 처음에는 다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글이란 건 줄이는 게 쉽지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차근차근 줄여 나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내가 썼던 초안을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이 글 어때요? 하면서 첨삭을 받아주시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피드백을 거쳐 7번째 최종적으로 자소서 완성본이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저의 경우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 자소서 준비사항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 첫 번째, 생기부 읽으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정하기. 저는 생기부를 읽으면서 제가 축구 관련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. 그 다음에
제가 삼국지라는 책을 정말 좋아해서 그 삼국지 관련된 독서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봤습니다. 또 축구학원 삼국지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도 워낙 좋아하는 활동이고, 만약에 이걸 자소서에 썼을 때 면접관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축구와 삼국지를 꼭 제 자소서에 포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생기부를 읽으면서 축구하고 삼국지를 넣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제가 지원하는 학교인 서울대, 연대, 고대 경영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학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, 그리고 이 학교의 비전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.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세 학교의 비전들인데요. 각 세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창의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뽑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큰 테마를 창의력과 사회적 책임감에 맞추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 생기부를 다시 읽으면서 과연 제 창의력과 사회적 책임감에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될지, 그리고 어떤 활동들로 제 창의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내용을 추스렸습니다. 일단 창의력이란 건 내가 많이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아는 것에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가 저는 창의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리더십 활동으로 충분히 제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생기부를 먼저 읽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학교의 비전을 찾고 다시 생기부를 읽으면서 그 비전에 맞는 내용을 추스리면서 제 자소서 작성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제 자소서를 쓴 걸 보시면서 각 문항별로 과연 어떻게 썼는지,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